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실무 응용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쓰고 있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통계 산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급여를 줄 때 이제 지폐로 주는데 지폐 매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일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은행 이자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실무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알고리즘 가운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통계 산출 알고리즘이죠. 실제로 이제 어떤 통계를 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봐왔던 부분들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전교생이 토플 시험을 본 후에 성적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의 이제 성적을 보고 평균점보다 높은 학생을 몇 명인지 그 숫자를 계산하는 통계 산출 알고리즘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교생 숫자는 300명이고 이 300명에 관한 토플 성적은 배열 변수 T300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300에 300명의 토플 점수가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평균점, 보통 민 밸류라고 하는데 평균점 있고 이 평균점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어떤 TI가 높으냐 낮으냐, 그렇게 해서 평균점보다 높은 이쪽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산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공략하는 부분을 볼까요? 첫 번째, 전체 학생의 토플 성적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학생 수로 나누면 평균점이 되죠. 평균점. 그래서 전체 학생이 300명이라고 그러면 300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00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평균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생의 점수가 초과하는지, 자, 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초과한 학생 수를 세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통계치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합계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합계 변수 S, 그 다음에 학생 변수 i의 초기값을 각각 0과 1로 지정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합계는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죠. 합계가 0. 그 다음에 학생은 이제 1부터 30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을 i번째라고 그러면 i번째 학생의 이 토플 점수는 ti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ti 학생을 이제 평균점을 내기 위해서 합계 변수에다가 다 누적하죠. s에다가 누적해서 누적이 이제 끝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절차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누적은 이제 300명까지니까 300보다 크면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내고 평균을 구하는 대로 갑니다. 자, 평균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앞에서 누적했던 변수, 합계 변수 S를 전체 학생 수 300명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값보다 큰 값이 몇 개인지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값보다 큰 점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변수를 CNT, 카운터라고 해서 초기값을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학생 변수 i를 다시 1로 둬서 1부터 차근차근 검사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i번째 학생의 토플 점수 ti가 평균 n보다 크면 카운터를 증가시키죠. 그 다음번 학생도 동일하게 하죠. 어디까지 하냐면 전부 300명의 학생을 다 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는데 엔드 바로 앞에 카운트를 찍죠. 카운트. 이 카운트는 300명의 학생 가운데서 평균점보다 높은 점수의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하려면 합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합이 S에 들어가는데 S는 0,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학생부터 시작해서 S에다가 기존의 X 플러스 TI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가죠. 언제까지 하냐면 300명이 다 될 때까지. I가 300보다 크면 끝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읽어드리는 거죠. 자, 평균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구했던 S를 300명으로 나누는 겁니다. S 나누기 300, 그게 M으로 나오는 거죠. 토플 전체의 평균 점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M보다 큰 게 몇 개인지를 세어야 되죠. 그래서 카운트를 일단 0을 한 다음에 i는 1부터 역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300개를 넘을 때까지, i가 300을 넘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300을 넘지 않으면 계속 안에서 반복 구문을 돌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의 ti 값, 토플 점수 값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의 어떤 평균값 m보다 크면, 평균보다 크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크지 않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먼저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처럼 이제 평균보다 더 큰 거는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증가시키지 않고 반복이 되죠. 어디까지? 1번부터 300번까지. 자, 그러고 나니까 뭘 출력하나요? 요 카운트 수를 출력합니다. 카운트. 평균값보다 큰 게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통계 산출에 관한 예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이제 순서도인데 어떤 순서도이냐면 배열 S에 저장된 n개의 점수에 대해서 여기 보이죠? SN이라고 되어 있죠. n개의 점수를 보관하는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최대값, 가장 큰 값, 두 번째 최소값, 세 번째 합계, 평균 등 통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에 쓰시라고 그랬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빵점부터 100점 사이에 분포한다. 가장 작은 점수가 0점, 가장 큰 점수가 100점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 max, 그 다음에 최소값 min, 합계 sum, 평균 average에서 AV, 인덱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에 보시면 스타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을 쭉 줬습니다. 초기값. 여기서 여기까지. 자, 초기값을 쭉 줬는데 sum은 0, 합계 구하는 건 0. 그 다음에 average 평균도 0. 그 다음에 그 배열의 인덱스 i는 0부터 시작하죠. 0. 그 다음에 max는 마이너스 10, min은 101.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여기 sum에 더해지는 변수 si 이 값이 원래는 0과 100 사이밖에 없죠.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01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수를 101이라고 두고 나서 이제 다른 수가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요 101보다 점점점 새로운 수가 들어오는데 낮은 수가 나오죠. 작은 수가. 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초기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합계 평균을 구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end를 보시면 end 앞에 출력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렇게. 네. 출력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max, 최소값 min, 그다음에 합계 sum, average 평균값 이게 4개를 구하는 거죠. 자, average는 sum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i 그랬죠. 원래는 이게 n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n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i는 이게 n이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n이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 이 앞으로 와서 봤을 때는 i가 i 플러스 1이냐 해서 true였죠. 그럼 여기 i는 i가 n 플러스 1이냐 그랬죠. i가 n 플러스 1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n을 넣어도 되지만 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i는 뭐 i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이야기죠. 네. 자,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 뭘로 시작할까요? 얘가 반복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기 때문에 요 i 값이 증가가 되죠. i는 i 플러스 1. 그래서 다음 번째 i가 n 플러스 1, 지금의 범위 s가 n까지 있는데 n 플러스 1의 이야기는 이미 범위를 넘어섰죠. 그 다음에 이렇게 i 한 다음에 요 si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 si가 max보다 크면 si가 max죠.
그래서 max에 si를 집어넣고요. 그다음 si가 min보다 작으면 또 역시 si가 min이죠. 그래서 min 값은 si죠.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썸은 어떻게 되나요? 누적하죠. 네. 썸은 이전에 썸에다가 요 si 값을 더 더해주면 누적하면 이제 요 썸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복 구문을 하면서 i가 하나씩 증가하고 i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그게 이제 마지막 i인지를 체크해서 마지막 i면 이제 합계 평균을 내는 데를 구해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 그거 비교해서 max와 min을 치환하고 그리고 이제 썸을 구하죠. 썸을 구해서 다 끝나면 그 썸을 전체의 개수 n개로 나누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start 그다음에 sum 0, average 0, i는 0, max, min 다 전부 초기값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배열 s의 첨자를 증가시키죠. i는 i 플러스 1. 그 증가시킨 i가 n 플러스 1이면 다 끝난 겁니다. true이면 그러면 얘가 n으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i는 n 그러든지 아니면 i는 i-1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average는 sum 나누기 m 그다음에 max, min, sum, average 다 원하는 거 구했죠? 밑으로 가면 그 i번째에 s가 max보다 크면 새로 max죠. max는 si. 요 si가 미니멈보다 더 작으냐? 그럼 새로운 미니멈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거를 이제 더해서 합계 누적을 구하죠. sum은 sum 플러스 s.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